어, 그 객체 내용을 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 출력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다시 이중 반복문을 보자면 이거는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곱하기 9구단을 해볼 거예요. 3단까지만 I 말고 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의미가 있게.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반 플러스 반 이렇게 했죠. 그랬을 때 단의 값이 증가하면서 1단, 2단, 3단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더하는 항이 별로 없으니까 괜찮다 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안쪽에 곱하는 수, 얘도 3까지만 곱하는 걸로 할게요. 약식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어때요? 일단 단 더하기 좀 헷갈리죠? 어때요? 1단, 2단, 3단 뭐 이렇게 나오는데 불편하죠? 그래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ln 대신에 f를 써주는 거예요. 이 f는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맷. C 언어의 프린트 f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쓰지 않고 이 상태는 뭐냐면 %d는 뭐냐? 정수, 10진수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d는 데시멀입니다. 데시멀. 그래서 이 뒤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곳을 채워줄 어떤 값을 이 뒤에다가 쉼표 쓰고 넣어주면 됩니다. 단. 그러면 단의 값이 이 %d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 프린트 f여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줄바꿈이 아니죠. 더 이상 ln이 없기 때문에 따로 계획 문자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이 프린트 f를 쓴다면 숫자가 들어갈 곳에 또는 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 곳에 그 데이터에 맞는 서식 지정자, 얘 이름을 서식 지정자라고 합니다. 한글이 안 되네. 서식 지정자. 어떤 서식인지 지정해 놓는 거. 그러면 당연히 타입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겠죠? 얘는 정수였다면 논리값을 뽑을 때는 %b고, 그리고 얘는 문장이고, f는 실수고. 이거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뭐 서식 지정자만 검색해봐도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따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저 곱셈식을 완성해 보자면
이렇게 되고 이 자리에 들어갈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뒤에다가 쉼표 찍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들어가요. 이 다는 이쪽으로, i는 이쪽으로, 얘는 제일 뒤에 있는 걸로. 그러면 덧셈으로 엮어줄 때보다 훨씬 더 편하죠. 이런 게 있다는 거. 이거는 문장 안에 어떤 값이 변하는 값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단의 값이 계속 변하고 있었죠. 결과 보면 1부터 2부터 3까지 이 변하는 값에 대해서 반응하기 쉽도록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구멍을 뚫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난감 같은 거 보면은 퍼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즐 보면은 조각에 맞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조각에는 이런 조각, 얘랑 똑같이 생긴 조각만 들어갈 수 있듯이 여기서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쓰게 되면 아예 문법에 안 맞습니다. 문장으로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따옴표를 쓰시면 돼요. 문법입니다. 그냥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정해 놓은 거는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좀 객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변수 선언하고 변수의 값을 저장한 거였죠. 변수에는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개 이상 넣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은 변수의 값을 2개 넣은 게 될까요? 아니죠. 그냥 그 전에 있던 거 새로운 값으로 덮어쓰기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는 뭘까요?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 줄에서 변수는 뭐죠? 변수? 네, 변수는 이거죠. 얘가 변수입니다. 이 변수의 타입이 이거인 거고. 그러면 모양만 다를 뿐이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얘는 뭐일 것 같아요? 일단 숫자 3이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3이랑 관련된 뭐 변수 3개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값 3개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비슷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변수 하나에 값을 3개 넣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다 출력을 해보면은 내가 넣어준 값이 실제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기반하면은 어레이라는 변수 안에 10, 20, 30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분명히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객체인데 자바가 객체 지향 언어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이거의 약자입니다. OOP가. 자, 그러면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는 뭘까요? 객체. OOP 개념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어떤 객체 지향 언어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객체는 폴더라고 생각하세요. 폴더. 자, 그럼 이 폴더의 역할은 담는 거죠. 역할이 담는 거죠. 근데 담을 때 어떻게 담아요? 보통 연관성 있는 것들끼리, 그죠? 연관성 있는 것끼리 묶잖아요. 폴더에. 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객체를 폴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항구예요, 항구. 바다. 바다고, 바다에는 배가 있죠. 어, 배송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송해야 되는 내용이 자영업자예요.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배송을 보냅니다. 해외 배송. 근데 이제 좀 도매업 쪽이라 양이 꽤 많아요. 근데 얘네들 전부 다 배송지가 달라요. 뭐 제3세계로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방국들, 뭐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 있죠? 아니면 한국의 우호적인 국가들, 그런 데로 가는데 전부 다 다르면은 굳이 얘네들을 이렇게 컨테이너에다 묶어서 보내줄 필요가 있을까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얘가 가야 하는 나라 왔을 때 이거 컨테이너 열어가지고 또 꺼내고 컨테이너 닫고 그 다음 목적지 가서 또 컨테이너 열고 이거 빼내고 또 닫고,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얘네만 따로따로 두면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얘네들끼리 연관성이라고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네가 전부 다 한 곳으로 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묶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을 여러 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9개 상자라고 할게요. 9개 상자를 내 사업장에서 차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실어요. 운전해가지고 항구로 옵니다. 그 다음에 항구에다가 내려요. 9번.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배에다 실을 때 이제 싣는 사람이 또 9번 일을 합니다. 배 타고 가서 배송지에서 내려요. 9번. 내리면은 또 이제 받는 사람한테, 받는 사람 사는 곳으로 갈 때 도착해서 또 9번 내려야 되죠. 일의 횟수가 아니라 좀 불필요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묶어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거 한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씩만 이동하면 되죠. 어디 내릴 일 있을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이 근거는 공통된 속성이 있다는 거. 배송지가 같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묶은 거, 이렇게 묶어준 컨테이너가 객체입니다. 객체. 이게 객체의 역할을 한다. 이해되시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능률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번에 또 다른 예시.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디 뭐 놀러 가가지고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찍고 나서 보니까 사진이 저장은 잘 됐는데 정리가 안 된 채로 중구난방 다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그러면 누군가 같이 어디 가서 사진을 찍은 사람이 나 이때 찍은 사진, 뭐 예를 들면 8월에 찍은 사진 좀 줘라 라고 했을 때 어때요? 사진에 그 찍은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죠? 뭐 위치 정보 켜놨으면은 위치까지 들어가 있을 거고 날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를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8월 달인 것만 딱 이렇게 체크해서 공유하곤 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진을 정리를 해놨어요. 같은 월별로 월별 사진. 그래서 1월 폴더가 있고 2월 폴더가 있고 3월 폴더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1월, 이게 2월, 이게 3월, 4월, 그러다가 이제 한 8월, 12월. 자,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날짜 월별로. 그럼 똑같이 8월 사진 달라고 했을 때 이 폴더만 폴더째로 주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진 폴더, 이게 객체의 역할입니다. 공통된 속성은 사진 찍은 달이 되겠고, 이해되시죠?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들 친구 집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친구 집으로 갈 때, 뭐, 친구한테 내가 어, 빌린 물건들을 다시 돌려주러 가요. 이런 물건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한 번에 다 돌려주면은 친구 입장에서도 좋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찜찜할 필요 없이 좋잖아요? 어, 그럴 때, 뭐, 그 빌렸던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상자 같은 거 있겠죠? 그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친구한테 갖다 준다면 한 번만 이동할 수 있죠.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끝인데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빌린 물건의 개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간다고 했을 때 왕복이니까 두 배로 걸리겠죠? 음, 여기서는 공통된 속성 그리고 객체 역할을 하는 게 상자. 공통된 속성은 뭘까요? 그냥 목적지죠? 목적지. 친구네 집이라는 목적지가 같으니까 묶어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예시를 들었던 이 항구 그리고 친구 집 사진 폴더 이건 다 도구는 다르지만 실제로 객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어, 프로그래밍에서 이 객체의 역할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 세계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어, 이런 문법을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 정확히 말하면 이 클래스는 객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입니다. 객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 우리 코드에서도 보이죠? 어,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뭐 간간히 되게 간략하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 메인이니까 메인에 관련된 애들끼리 묶어둔 겁니다. 이 안쪽에 있는 건. 그래서 얘는 이름이 메인이니까 메인 클래스인 거고. 자, 그러면 이거는 기본 타입일까요? 어레이라는 변수의 타입으로 선언된 int 대괄호. 얘는 기본 타입일까요? 참조 타입일까요? 분명하게 수업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 타입.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int가 똑같이 있다 해서 얘랑 얘가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그래서 스트링을 쓸 때도 대문자 S로 써줘야 되지 소문자 S로 써놓고 나 이거 문자 타입으로 선언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타입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른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본 타입에 없죠? 이 int 대괄호는 참조 타입입니다. 참조 타입. 대신에 이제 앞에 int가 뭔지는 알죠. 그래서 얘는 그냥 정수라고 읽었으면은 얘를 읽을 때는 정수들이라고 읽으면 돼요. 들. 얘들아 할 때 이 들입니다. 복수 형태인 거죠. 대괄호가 있으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 한 줄을 해석해보면 이쪽은 정수들을 담을 변수 어레이, 얘는 어레이라고 합니다. 편의상. 근데 어폐가 있죠.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강조해왔어요.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 only one.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정수들을 담을 변수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잘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자, 근데 변수에다 넣은 게 아닙니다. 변수에다 넣은 게 아니에요. 여기 우변을 보시면은 new라는 키워드가 있죠? 색깔이 다르죠? 얘도 이제 자바에서 어떤 뜻으로 쓰겠다라고 미리 선점해 놓은 겁니다. 이 new의 의미는 뭐냐? 객체 하나 생성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정확히는 new 객체라고 할게요. 객체 하나를 생성할 때 쓰는 키워드가 new입니다. new. 그렇다는 건 new의 개수와 객체 개수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자바 코드에서 new가 나왔으면은 이 뒤에 나오는 모양의 객체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시간에 스캐너 만들고 이 뒤에다가 new 어쩌고 해서 스캐너 했죠? 이때도 스캐너 객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변수는 공간이죠. 이런 공간은 어디에 생길까요? 메모리에 생깁니다. 메모리. 우리가 램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램이라고 부르는 메모리에 공간을 할당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이름을 A라고 지은 것 뿐이에요. 이거는 뭐 컴퓨터 구조 공부하다 보면 나올 건데 자바에서는 크게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냥 딱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객체 지향 언어는 C 언어, 얘는 절차 지향이죠. 얘보다는 램에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덜 특화되어 있어요. 그냥 이런 공간이 램에 생긴다. 얘도 램에 공간을 할당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변수인데 값을 여러 개 받는 건 안 된다고 했죠. 값을 3개 넣으려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 채택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변수와 객체를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객체가 할당 받습니다. 객체가 들어갈 공간을 할당 받아요. 그리고 변수도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할당을 받습니다. 얘가 객체, 요게 변수.
얘네 둘이는 서로 거리가 멀어요. 어, 램에는 이제 공간이 있다고 했죠. 그 공간들에게는 다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값은 음, 용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용량이 크면 클수록 이 밑에 있는 주소값이 커집니다. 맨 처음, 맨 처음에 있는 공간은 주소가 0이고요. 근데 이 변수는 주소값이 되게 커요.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객체는 주소값이 변수에 비하면 좀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위에 있어요. 위쪽에.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거리가 멉니다. 얘네 둘이는. 그래서 이 객체를 다루기 위해 이 변수가 원격으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연결, 얘가 어떻게, 뭘 가지고 있길래 이 객체를 멀리 있는 거를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하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하면은 객체 내부에 리모컨 같은 게 생겨요. 리모컨이라고 외우고 계세요? 그러면 이 리모컨을 변수한테 복사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복사해서 줬으니까 총 두 개가 됐죠? 그러면 이 변수에 있는 리모컨을 누르게 되면 객체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는 new라고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든 순간 리모컨이 하나 있을 거고 int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3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공간이 3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공간에만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된 거죠, 결과적으로. 변수 안에 이런 값이 하나만 있으면서 값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이 리모컨 방식이 이해가 안 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또 현실에 대해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객체지향이라는 게 이 현실의 것을 프로그래밍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TV 있죠? 보통 이제 TV 볼 때 어때요? TV 앞으로 가서 뭐 버튼 눌러가지고 TV 켜나요? 그냥 앉아서 원격으로 리모컨 누르면 TV 켜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이 여러분이 TV를 켤 때 쓰는 리모컨이고 이 객체 내부에 있는 리모컨이 TV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리모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이거 객체 전체를 이 변수 내부에다가 넣는 건 안 되잖아요. 실제로도 객체 크기가 변수보다 큽니다. 그래서 객체 내부에서 만들어진 리모컨을 복사해서 이 대입연산자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어레이에 들어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이 공간에 10을 넣고 20 넣고 30 넣고 이 리모컨 눌러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 근데 이 방은 그 이름이 따로 없고 번호로 존재합니다. 번호로. 번호의 이름은 인덱스라고 하고요. 인덱스라고 하고 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 번호는 항상 0번이에요. 두 번째는 1이겠죠? 공간이 3개니까 마지막 방의 이름은 방 번호는 2번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리모컨 눌러가지고 0번 첫 번째 공간에다 10을 넣은 거고 두 번째 공간에다 20 넣은 거고 세 번째 공간 마지막에 30을 넣은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선언한 거는 대괄호가 있죠? 대괄호는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배열이 나와서 조금 의아할 텐데 자, 수업 페이지 보시면 배열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데이터들이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이니까 같은 종류 공통된 속성이 있고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니까 객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정리하면 그 벤다이어그램 아시죠? 어떤 관계냐? 객체라는 풀 안에 객체라는 거 안에 객체의 한 종류로 배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공간이 10개가 됐죠. 공간이 10개가 됐는데 얘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을까요? 0번부터 9번까지 존재합니다. 시작은 항상 0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직 나머지 7개의 공간에는 값이 차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줄을 해석해 보자면 인트 자료형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3개를 가진 객체를 만들겠다. 그리고 만든 객체 리모컨을 복사해서 얘한테 넣어주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결이 된 거니까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리모컨. 이 리모컨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일단 대입 연산자 왼쪽에 있으니까 얘가 변수인 건 알겠는데 얘는 대입 연산자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값이죠. 근데 값인데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이 밸류는 어레이에 들어있는 밸류는 이 객체로부터 복사해서 받은 이 객체의 리모컨이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어레이2한테 주고 있으니까 어때요? 어레이2도 이 객체한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얘가 어레이 1이에요. 어레이 네, 어레이 2라는 변수한테 리모컨을 얘가 복사해서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객체는 이 변수 어레이2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어레이2도 이 같은 객체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접근이 가능하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집에 거실에 TV가 있어요. 거실에 TV가 있고 거실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TV를 보고 있어요. 근데 네, 여러분 방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리모컨을 가지고 이 TV 소리를 줄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여러분 방, 여러분이 어레이2가 되는 거고 이 거실에 있는 가족이 어레이가 되는 겁니다. 변수. 왜냐면 서브 리모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고 처음에 받은 메인 리모컨을 여러분 가족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진짜로 이 어레이2가 여기에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 보려면 조작을 해보면 돼요. 어레이2의 0은 1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니지, 어레이를 이렇게 해야겠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이 상황은 어레이2의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0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10이 들어있었는데 100으로 덮어 쓴 상황이죠. 그러면 어레이2로 0번 인덱스에 접근할 때
0번 방에 접근할 때는 당연히 100이 나올 거고, 어레이 1이 0번 인덱스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 전에 넣어줬던 10일까요? 아니면 어레이 2로 조작한 100일까요? 100이 나옵니다. 100. 어레이 1이나 어레이 2나 연결되어 있는 객체는 동일하니까 같은 객체 내부에 있는 값에 접근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네. 그러면 다시 이어서 이걸 왜 쓸까요? 그렇죠? 많은 걸 들고 다니는 이유는 하나하나 다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A형 뭐 2000개 들고 다닌다고 할 때 2000개 들고 다니려면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죠. 변수도 2000개 필요합니다. 이거는 배열이라는 객체가 없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2000개 공간을 램 어딘가에 할당 받습니다. 근데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죠. 대신에 뭐 방은 2000개 있고 이 객체가 가진 리모컨 원본을 복사해서 얘한테 준다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공간 2000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객체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얘는 연결된 변수의 이름인 거고 객체 자체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로 하는 거죠. 이름이 있으면 인덱스로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변수 2000개 만드는 거랑 별 다를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다른 변수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어떤 거랑 똑같냐면 int a라고 변수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a는 10이라고 한 거랑 똑같습니다. 만들고 나서 넣어준 거랑 만들고 나서 객체랑 연결해 준 거랑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공간은 3개인데 만약에 뭐 3번 방에다가 40이라는 값을 넣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3번 방 존재할까요? 없죠? 없는데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다 값을 할당하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형을 보시면 excep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예외예요, 예외. 좀 크게 보자면 이런 건데 프로그래밍 에서는 이제 오류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류 2가지 종류 크게. 하나는 신텍스 에러, 하나는
런타임 에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문법 오류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지정한 법칙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고, 얘는 이제 실행조차 안 되죠. 실행 안 됨. 근데 이 런타임 에러는 뭐냐면 실행 도중 맥락상의 이유로 발생한 오류입니다. 일단 실행 도중이라는 거는 문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실행이 된 거죠. 이 경우가 지금 런타임 에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런타임 에러는 exception, 우리말로는 예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 객체로부터 복사받은 리모컨을 통해서 3번 인덱스에 값을 넣고 있죠. 문법상 오류는 없지만, 그래서 실행을 해봤더니 공간이 3개라는 맥락인데 네 번째 공간에다가 값을 넣어주고 있으니까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배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예외는 뭐냐면 인덱스 관련 예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치가 9번 줄이라고 나와 있죠. 뒤에 좀 잘렸는데 여기로 나와 있구나. 9번 줄 인덱스 3,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범위를 벗어났다는 건데, 자, 이 길이는 뭘로 따지냐면 배열 객체 내부에 있는 공간의 개수입니다. 공간의 개수가 길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안 됩니다. 범위 초과, 배열의 인덱스 범위를 초과했다라는 거고, 뭐 만약에 이거 이대로 하고 싶으면 공간의 개수를 늘려주면 됩니다. 뭐 이때는 그러면 문제는 없겠죠? 뽑아오고 싶으면 컨트롤 키가 그러니까 뽑아오고 싶으면 3번 인덱스에 접근해서 가져오면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배열 안에 들어있는 인덱스 안에 들어있는 값을 활용할 수 있는데,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배열 요소의 총합, 자 이렇게 그러면 서맥 값을 출력할 수 있겠죠?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만들어 줘야 되고, 평균 구하는 것도 되겠죠. 일단은 총합부터 보자면 10, 20, 30을 다 더했으니까 총합은 60이 나오는 거고, 평균도 가능합니다. 에버리지라고 할게요. 썸 총합값을 공간의 개수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죠. 음. 60을 3으로 나눴으니까 20이 나오는 게 맞는데, 이거 3이라고 쓴 의미가 배열의 길이가 3이니까 이렇게 썼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된다면 배열의 길이가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늘려줘야 되죠? 4로.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매번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길이를 구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 점 찍는 거 있죠? 얘는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리모컨을 누른 행위예요. 그랬을 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 배열이랑 관련된 옵션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랭스는 길이를 구해오는 거고, 인트라고 되어 있죠? 이 길이의 타입입니다. 그러면 얘랑 연결된 배열 4죠? 여기에 4가 나오는 거죠. 배열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일이 여기를 바꿀 필요가 없이 array.length만 써준다면 얘가 바뀌어도 10으로 나눈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인트들만 들어가는, 정확히는 인트 값만 들어가는 배열이랑 연결될 변수입니다. 이렇게 좌변은 이래요. 우변은 인트 값만
들어가는 4칸짜리 배열 객체 생성, 1개 생성. 이거를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만약에 여기 변수 선언만 딱 돼 있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int 값만 들어가는 배열 객체와 연결될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연결될이니까 미래형이죠? 미래형. 약속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약속을 어긴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타입 미스매치죠. 타입 미스매치. 이렇게. 이게 배열 객체라는 거. 그리고 배열의 길이는 연결된 변수의 리모컨을 눌러서 length라고 입력하면은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배열의 각 요소에 접근해서 값을 저장하는 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